제가 오늘 이렇게 검정색 양복을 챙겨 입고 나온 거는 지난 주말에 집에 쭉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그 상갓집을 보게 돼가지고 방문은 못했지만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네, 윤석열 씨의 정치적 사망이 있었습니다. 헐. 네, 아주 주말에 화끈하게 부부 동반으로 말아 잡섰죠. 네, 제가 보기에 이 대선은 끝났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푹 말아 잡수더구만요. 일부러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그 사면에 대한 방송을 사실상 저희 이제 진보 유튜버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한 일정의 평가를 했던 방송이 저희 방송이었어요. 아우 그럼요. 저 욕 바가지로 쳐먹고 네. 네. 악플이 너무 많다. 악플 저에 대한 악플이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반발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한참 끓어오르는 그 상황에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던졌기 때문에 우린 눈치 안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당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희도 특별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4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 일정을 통해서 보여준 그 진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무슨 뭐 최순실이한테 뒷돈을 받고 그걸 했겠어요. 뭐 정치적 외압 때문에 그걸 했겠어요. 아니 잠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안 그런 사람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드는 비유마저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분은 그렇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롯이 안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은 그 충심만큼은 꼭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얼마나 욕을 먹을까. 구독자가 이제 겨우 10만 넘었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부감이 나올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깨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금방 현명하게끔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은 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면서 일요일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프레임이 많았었는데 일요일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믿고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신의 한 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실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잘했다라고 하는 평이 60%. 못했다고 하는 게 30% 정도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을 비롯한 저쪽 보수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자료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거의 2분 간격으로 댓글을 지우느라고 정말 그 주말을 지우개 노릇을 하면서 다 보냈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굳이 지우냐? 그것도 지지자들의 의견이니까 지우지 말고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악착까지 다 지웠습니다. 있어봐야 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쪽 방송이 편파를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치면 우리 게시판에 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것 같은 어정쩡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들도 전체적인 의견의 통일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부 다 지웠어요. 근데 뭐 개중에 보면 이래서 내가 구독 취소한 거다. 그래서 안 들으면서 왜 악플을 와서 다 하냐고 구독 취소를 하셨다는 분이. 그 악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비방하기 위해서 아이고 잘 걸렸다. 요거 한번 잘 걸렸네 이러면서 막 약간 이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글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저도 지웠습니다. 열심히 지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거나 문 대통령의 큰 결단이 나중에 신의 한 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 때문에 급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김건희와 윤석열이 전부 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팀키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 있잖아.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심각하게 분석하고 뭐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김건희 이걸 대리 사과라 그래야 되나, 이 로맨스 사과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대윤석열 사과. 네. 엽기적인 사과. 엽기적인 사과. 네. 엽기적인 그녀 이후에 엽기적인 사과에 대한 좀 그 외적인 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성렬아,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아무튼 이 갑작스러운 사과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김정인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정인의 역할은 이러한 사과를 제안하고 그 사과 이후에 이거 의미 있는 사과였다라고 포장을 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 같고요. 이 사과의 전체적인 퍼포먼스와 사과문에 대한 제작, 기획은 김건희 씨가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당무적인 또는 그 정략적인 고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안 하니만도 못한 내용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원래 이렇게 대국민 사과 이런 거 보면 사과문이라든지 그 어떤 그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신경을 써야지 이게 메이크업에다가 풀 메이크업을 하는데 시간을 써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난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우리가 그동안 왜 김건희 씨 사진 띄워놨었잖아요. 같은 인물이 맞는지가 일단은 의문이었어요. 난 이게 아이돌 쇼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신인 아이돌 쇼케이스인 줄 알았어. 저는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이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사과 기자회견을 하러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메이크업을 신경을 쓰나?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웃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와갖고 어머 많이 왔네 식기들 이런 느낌으로 기분이 좋았나 봐. 기분이 좋았나 봐. 씩 웃으면서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상해. 근데 어느 정도까지 메이크업을 한 게 아니냐면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짜리입니다. 이게 예. 풀매. 풀매인데 이 풀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기초예요. 이게 저 정도 어떻게 아세요? 저 정도 색깔을 이 모공 없이 저분이 51살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변지우 친구라고 해도 믿을 정도잖아. 에이. 그게 뭐? 네, 그건 싫어? 네, 그거는 저기 피부톤에다가 엄청나게 시간을 들인 거예요. 저거는 스펀지로 바르고 브러쉬로 마른 걸 더 씌워가지고 이중으로 아예 껍질을 하나 씌운 겁니다. 저거 하는데 1시간 걸려요, 거의. 이게 기초만 씌우는데. 거짓말 같죠. 진짜로 사실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하고 확실히 달라. 전문가들 손길을 거치면. 달라요. 저희는 사실 그냥 저희가 머리하고 저희가 메이크업 하니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저희도 김건희가 간 미용실 가서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풀메를. 그럼 우리 또 딴 사람 돼서 나올 그렇지.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눈하고 입이거든요. 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카라를 3중으로 그라데이션을 그렸어요. 아이섀도우를. 그리고 자세히 보셨다. 마스카라를 어떻게 잘 붙였는지 난 그렇게 정갈한 속눈썹을 연예인한테서도 본 적이 없어. 거기에 이 새로 찝은 것 같은 진한 쌍수 자국까지 완벽하게 카바를 쳐주기 위해서 진짜 한 줄 한 줄 신경 써서 펴바르면서 티 안 나는 듯 티나게 화장을 했더라고. 꾸안꾸? 네. 그리고 입술하고 코가 포인트인데 일단 입술도 필러를 넣었는데 이 윗입술이 아직 덜 가라앉은 상태에서 저 라인을 보이지 않게 유지되게끔 라인을 그리고 위에다 립하고 글로스를 섞어가면서 저 작업을 하려고 치면 저것도 한 30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했고 그 다음에 이 볼이 있는데 전부 샤링을 했어. 다 이거 긁어갖고 브러쉬질로 깎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용을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공들이는 화장인 거고 사실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김건희인가? 라고 처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인물 자꾸 이제 아니지 성형 않았어요?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렇게 봐도 왼쪽 얼굴 보면 왼쪽 볼 밑이 저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저게 계속 해갖고 안 움직이고 이 부어 있는 상태로 멈춰 있어요.
저거 이제 실 리프팅이 덜 빠진 거거든, 붓기가. 예. 거기에다 입술이 이게 왼쪽 입술은 위로 올라가요, 웃을 때. 근데 오른쪽은 입꼬리가 안 따라 올라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저건 보톡스 후유증 같은 거죠. 이게 이래저래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거기다가 이 머리는 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저 머리를 저 정도 드라이를 펴 바르려고 하면 저것도 거의 1시간 동안을 한 올 한 올 펴서 말려야 돼. 지금 한 올도 뜬 게 없거든. 그 다음에 이 머리하고 이마 사이 있는 데까지 흑채를 뿌려가지고 라인까지도 완전히 이게 다 잡아놨더라고. 이게 인사를 안 했으면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저 정도면 신부 화장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걸 갖다가 저렇게 하고 나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머리나 메이크업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각도는 약간 이 오른쪽이더라는 45도 각도로 해갖고 이 머리를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그 여자들이 흔히 하는 그 귀여운 짓, 이쁜 짓 있잖아. 그 이쁜 짓이 끝에 가면 이제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뻐 보이기 위한 최선을 다했고 그 사진이 매우 만족했나 봐요. 해견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돼갖고 나무 위키 프로필 사진 이걸 바꿨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바꾼 거. 처음에 만들 거는 누가 만들어 올릴 수 있어. 수정 권한은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 아무튼 이 사진은 이 메이크업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김수희 이휘양 닮았다고. 그 느낌이구나. 약간 이부진 닮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냥 김건희 씨 닮았다는, 이건희 씨 닮았다는 말도 있어요. 뭐 마이클 잭슨 얘기도 나오고. 건희 형 닮았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뭐 눈매나 이런 쪽은 신경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중하고 너무 달라 보이는 게 사과를 하러 나온다면서 이렇게까지 외모에 신경을 쓸 일인가 라는 점에서 일단은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과를 할 때 약간 화장을 덜한 초췌한 느낌의 얼굴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약간 창백한 화장 이쪽으로 많이 몰고 오는데 또 이거는 아니네. 그냥 화려하고 이쁜 화장으로 완전히 본인을 재무장을 하고 나왔다라고 봐야 될 수준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대본을 처음에 꺼내서 읽는 순간 내가 뜨악을 했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대본. 그렇죠. 전문 자체가. 이 전문 자체를 진짜 전문적인 정치인들이나 보좌관이 썼다고 하면 일단 전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바로 연애 편지로 들어가요. 처음 봤을 때 검사라고 해서 무서웠지만 마음이 따뜻한. 이거는 완전히 진짜 엽기적인 그녀에 나온 고백신에 아이빌리브 고백신에 나온 그걸로 시작한 아마 그거를 컨셉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잡았다고.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언제적 영화인데 그런 걸. 너무 옛날 클래식. 클래식은 영원하다. 잘 맥히는 건 늘 통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이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밑에 보좌관이 이런 이렇게는 안 정치적으로 써주지. 중요한 상황에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연애 편지를 써갖고 내보냈다 그러면 걔는 진짜 잘라야 돼. 능지처참을 해야 될 건데. 클래식이 요즘 10대, 20대한테 안 먹힌다는 걸 몰랐구나. 그렇지. 얘네는 지금 10대, 20대가 타겟층이 아니잖아. 그렇죠. 50대, 60대 할배들이 타겟층이잖아. 많은 할배들이 이쁘다고 좋아했다고 눈호강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진짜. 아무튼 짜증 지대로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에 사실 뭐 이제 내가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만 보면 뭐 밥 먹었니 물어보고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근데 내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근데 난 좀 말투가 달랐지. 야, 이제 나 술 좀 작작 처먹고 밥 먹어. 입에서 크레졸 냄새 나잖아. 하도 술을 처먹어가지고. 그리고 이 겨울철에 이게 하늘하늘한 잠자리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란 말이야. 라고 옛날에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응?
누구한테요? 그 막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제 그 불우했던 그 20대 그 화류계 시절에. 근데 순간 그 멘트를 듣는 순간, 나도 늘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 저는 밥은 먹었냐 이거 얘기 나올 때 그 살인의 추억. 나도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성공하고 했다. 그게 생각나던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 가면서 설마 처음에 시도만 저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검사라고 해서 무서웠던 마치 검사 처음 만난 것처럼. 에이 양서방이 서운해 이 사람아. 검사라고 물었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양 검사 어머니가 보셨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 저게 두 번째인데 뭐 이런. 얘기만 할까? 아니 어쨌든 사실 한 검사도 먼저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건 모르겠다. 아무튼 네. 그 뒤에 그와 같은 애틋한 사랑 얘기를 계속 풀어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 유산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이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유산을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윤석열이 임신을 했다가 유산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윤석열 때문에 유산을 했다. 근데 뭐 아니 문맥이 안 맞잖아요. 남편이 힘들어서 아이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남편 유산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주제가 애매해. 근데 성이 바뀌어. 열린건강TV는 이미 불임 판정을 받았었다. 그 이전에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로 산부인과 의사하고 만나서 만났고 그때 결혼도 했었고 나중에 결국은 이혼한 이후에 만난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정말 안 알려줘도 될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TMI야 너무. TMI 하면서 분명한 건 윤석열은 고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아니 그건 모르지. 그런 내용, 그런 어떤 북돋움이었던 것 같아요. 알지. 네. 근데 아이를 가졌지만이라고 했는데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더 악질이야 이 새끼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사과는 언제 할 건가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자기가 잘못은 했는데 그게 심한 잘못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 사람 말로만 하면 학업과 학교를 같이 다니던 중에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습니다가 다예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윤석열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완전히 뭐랄까 엽기적인 그녀의 그 결론하고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헷갈려 놓고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번 울어줘야 되는데 이 눈물이 좀 나와가지고 또르르르 한 방울 흘려줘야 되는데 흘리거나 아니면 메말랐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 갑자기 윤석열이 문을 팍 박차고 들어와서 왜 이래? 이거 다 나가! 이러면서 딱 하고 나 대통령 안 한다! 이러면서 딱 데리고 나가면 너는 더스틴 호프만이잖아, 이씨. 그거 50년대야. 너무 싫다. 그런 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제가 쓴 건 너무. 아니고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그랬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올라간단 말입니까? 이거에 반응하는 이제 진짜 50대, 60대 어르신들. 그런 거에 반응해요? 어르신들은 50대님 그런 거에 반응할 수도 반응해요? 있다고 하던데? 자기가 찍을 뻔했다던데? 너무 훤한 데서 봐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었고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런 류의 말도 안 되는 인칭이 애매한 사과를 꺼내놨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뭘 잘못했는지 모든 것이 그냥 제 잘못이고 불찰이래.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랬거든. 아내 역할이 뭘까? 그러게 밥도 안 해줬다 그러고
김치찌개도 늘 윤석열이 끓여놓고 들어오면 기다렸다 먹었대는데 심지어는 검찰총장 시절에도 부하들이 집에 오면은 그렇게 집안일 못한다고 면박을 줬다고 네. 주변에 증인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내의 아내의 역할이 역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대통령 부인이 영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뭘- 안 하겠대잖아. 아니, 뭐 근데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애매하게 했었어. 아내 역할만 하겠다. 그렇다고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 애매해. 아,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뭐 연애 편지였어요. 연애 편지. 아니 연예인도 무리 일으키고 이딴 식으로 사과문 내잖아요. 조목조목 방 밖으로 올라오면서 욕 바가지로 그렇죠. 쳐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사과 아니고요. 한편의 쇼케이스예요. 쇼케이스. 그렇죠. 신인 중년 배우의 쇼케이스였다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신인 중년 배우. 네, 결과적으로 아니 듣는 배우들 기분 더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도 안 되잖아 얘는. 이거를 시상식하고 합쳐놓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종 일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어스타일을 흐트러뜨리기 안해서 목을 빳빳하게 고정한 상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향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어깨를 돌리게 되면서 어깨돌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꼴배기 싫은 거지. 네. 이거를 하고는 자 종이를 근데 종이도 성의 있게 좀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침은 안 묻혔어요.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하니까 아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질문도 안 받고 휘만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옆에 있는 보좌관이 받으려고 했거든. 뭐 받으려고 대변인인가? 뭐 대변인이 받으려고 하다가 그거는 다른 이제 여성 대변인 쪽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넘겼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질문이 안 되는 거야. 왜?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줘. 제대로 된 질문을. 뭐 몇 명이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가 나가니까 또 그냥 후지부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대충 사과 떼우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쇼케이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기자회견도 아니야. 기자회견이라면 기자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기자회견 아니죠? 사과도 아니야. 사과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사과야 이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 그렇지. 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간 거고. 윤석열은 똑같네. 아, 어우 진짜. 화장 잘 먹었어 이렇게 만족하게 카메라빨 받고 간 거고요. 가서 그랬겠지. 그래 오늘 나 사진 잘 나왔지? 그것 좀 캡처해가지고 몇 개 나한테 보내줘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같은 마음이래. 뭔 마음인데 그게?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아니 마누라한테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들었는데 남편도 그거면 됐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바이스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예,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아이엘리였습니다. 안녕. 같은 시간대에 윤석열은 또 정책 토론 발표를 한다고 원희룡을 데리고 발표회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준비해갈 원고를 막 승질내면서 한 10장을 읽더니 자, 중요한 여기에 대해 보충되는 질문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세요. 그걸 가버렸어. 심지어 그러니까 기자가 서울경제기자인가? 질문해가지고 아니 공약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디테일이 없다 그냥 거의 정견 발표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충 둘러대더니 빨리 휙 가버리더라고. 대충 진짜. 들려던 게 아니 원희룡 세우려더라고. 대학교를 그 뭐 취업을 위한 센터로 만들겠다 뭐 좋은 얘기인데 이거 너무 그 구체적 알맹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거는 없잖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들으라는 거야. 그래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남아 있는 원희룡이가 그럼 제가 대신 대답할까요? 하고 마이크를 잡는데 기자들이 에이씨 뭐 본인도 없는데 그렇다 무시하고 개인 무시하고 나가버린 거야. 그런 데를 왜 따라다녀 기자들이 그따위로 할 거면. 그러게 뭐 김건희가 나갈 때 누가 막아가지고 사실 기자가 좀 막고 이래야 되는데 길 막고 윤석열 나갈 때도 길 막고 이래가지고 아 이건 대답하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저널리즘에 가득 찬 기자가 있나요 최근에? 그런 기자들은 꼭 이쪽에서는 발휘가 안 돼요. 그런 기자들은 갖다 매맞거나 성추행 당해가지고 지금 정신적 충격이 크시죠. 네. 그래서 아예 출입도 안 시키나 봐. 아무튼 이 기자 그 사과가 아닌 기자회견이 아닌 애매한 이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서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 동시에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의미 부여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 편이 아니잖아. 윤석열 편이 아니잖아. 근데 왜 얘들 편을 들어주겠어?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써주고 오히려 더 찍는 소리 하고 나쁜 애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는 둘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줘라. 고민이 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냐고. 이걸로 해서라도 지금 김건희 리스크를 잠재우지 못하면 국짐 자체가 선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내부적인 적인 김종인과 이준석도 이걸 쉴드를 쳐줬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과에 대한 일종의 부인도 사과했고 저도 한번 다시 사과드린다. 요런 태도들을 전혀 안 보고 그지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신점심입니다. 요걸로 때우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 저는 만약에 부부라면은 같이 옆에 서 있든가 뭐라도 아니 자기가 한 짓 때문에 더 드러난 거 아니에요. 대선 출마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검찰에서 엄청 무리한 수사 그거 덕분에 더 드러난 거잖아 지금. 특히나 이 입장문에 관련해서는 김 씨가 직접 작성했고 윤 후보하고 공유까지 해서 검토를 마친 거래요. 그걸 공식 발표를 했어 그러고. 근데 그럼 이것들은 정말 대놓고 농락을 한 거지 국민을. 근데 그 전에는 모른다고 했어. 여기 기사에 보면은 임태희 씨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직접 사과 검토한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한테 보니까 내용 몰라. 뭔 말인지 모른다 이랬는데 뭘 모른 척까지 해.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캠프야 도대체. 나는 지금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수준 미달의 그 사과 쇼를 하고도 내부적으로도 아무 동요가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거라도 끌어낸 게 다행이다. 그렇지.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퉁치자. 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이 근데 위기의식을 가진다. 컨트롤 안 된다는 거지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람들이 그렇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정치 고수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봐도 이게 좀 무슨 짓거리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어떤 제동도 못 걸고 또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쪽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관계인 그렇지. 거예요. 그런 수준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감히 선대위나 중앙에 있는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언동을 자제하라든지 윤석열한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라는 말이 안 맥히는 거야. 그날 기자회견 가서 깽판 놓은 거라니까. 정책 발표한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제발 나를 뽑지 마, 씨. 누가 나 뽑는다고 지금 나한테 지지를 보내고 지랄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지 골든크로스가 처음으로 8.9%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뭐 여론조사 믿지도 않지만 저도 별로 네.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요일에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 깽판 친 거 이전에 지금 이미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이게 오차범위 바깥까지 거의 9%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9% 차이의 변화를 보면 일단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정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섰고 그렇죠. 중도가 30%에서 18%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던 층들이 18% 정도로 줄고 12% 이상이 이재명 후보 측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토끼, 산토끼를 놓고 봤을 때 중간에 있는 다른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선거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엄청난 게 지금 이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부동층이 가장 높게 집계가 됐거든요. 대구 경북은 사실은 무조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 35.6%가 부동층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부동층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이거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라는 게 당연히 위기의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갑작스러운 개사과 시즌2.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20% 가까운 지지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슬슬 그 윤석열의 본체를 확인한 중도층이나 그동안 잘못된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꿔먹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과 쇼는, 이 개사과 쇼 3는 단순하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에서 끝났고. 아니, 저는 김건희 씨 이부진 스타일 따라했다, 홍라희 여사 닮았다, 막 이런 글들이 만약에 대세를 이루잖아요. SS에서 작정하고 얘들 쳐버릴 것 같다. 기분 나쁘다고. 아니, 일단 우리가 그 박근혜 머리라고, 이게 유경수 머리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게 부풀린 사자 머리거든요. 이게 이제 7, 80년도에 다방 마담들, 레지들이 주로 하던, 터미널 다방 마담 언니들이 주로 하던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가면 다방에 가보면 한복 입고 한쪽 킷 이렇게 잡고 머리 이렇게 딱 올린 그 마담 언니들이 몇 항상 년도 그때가 내가 7, 8살 때인데 그때 저녁 때 아버지 잡으러 내가 많이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잡으러 많이 갔었거든요. 난 가면 좋아. 가면 요구르트도 얻어먹고 저기 계란 후라이도 얻어먹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많이 봤던 이모님들의 그렇지. 모습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당시 유행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김건희가 하고 나온 스타일이 천당동 그 사모님들 그 스타일인 거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애교머리가 아니고 이게 부풀린 머리가 된 거죠. 요 이부진 스타일이고 요게 김건희입니다. 비슷하죠? 네. 옷 입은 스타일도 비슷하잖아요. 감정 정장으로 세팅해서 맞춘 거. 아무튼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건데 공식 석상으로 처음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청와대 때랑 거의 비슷한 옷 코디거든요. 그래서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사과쇼를 즐겼다라고 봐요. 지금 그러면 김건희, 홍라희, 이부진 닮았다. 이걸 김건희는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 삼성에서 엄청 싫어하겠네. 엄청 그렇지. 싫어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돌아다니면 삼성 입장에서는 야, 씨, 이거 빨리 처리해. 진짜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과쇼는 개폭망이고요. 어차피 이제 이쁘다 좋다 뭐
이런 불쌍하다 이런 건 원래 원 지지층이든 60대 쪽인 것 같고요. 20, 30대나 뭔가 이제 정식으로 김건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가지고 한번 윤석열을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줘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도 이거 부창부수구나.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보입니다. 맘카페 반응이 최악이던데. 맘카페도 최악인데 왜냐면 맘카페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남편 그래요? 귀가 안 시키는 그 원흉들이 하고 있는 딱 그 패션과 그 얼굴이기 때문에 공멸의 적이죠. 사실 이런 스타일은. 그리고 뭐 20, 30대도 그렇지만 20, 30대는 그 뭐죠? I Believe 아까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20, 30대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빌리브 합성해가지고 합성 올렸던 댓글로는 3년 계정 정지를 바로바로 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헐. 왜냐면 그거를 이제 퍼날르고 그거를 올린 계정주한테 3년 정지. 3년 정지를 때렸는데 3년 정지가 됐어도 계속 밈으로 계속 그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게시판 아직 있는데 네. 거기. 아니 그거는 그 아이빌리브로 했는데 안에 수염 달린 이 남자가 그거를 김건희가 발표하는 걸로 해놓은 그 밈이 또 있었어. 다른 합성이 또 있구나. 다른 합성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3년을 두들겨 맞았더라고. 옛날 윤석열이 집에서 컴퓨터 보는 거 그 안에다가 심은 것도 있고 굉장히 버전이 많습니다. 네. 와, 사람들 진짜 빠르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